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소한 개념을 이해할 때는 예시를 들어주는 게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모두 감정이입하셔서 이제 내가 온라인에서 아마존처럼 대형 북스토어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장점은 365일 연중 무휴로 사업이 돌아간다는 점이죠. 여기서 오픈 24/7의 의미는 직감하시겠지만 하루 24시간 7일 내내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쉬는 날이 없다는 것이 온라인 사업의 장점이죠. 사람이 없어도 웹사이트는 핑핑 잘 돌아가니까요. 이렇듯 온라인 사업은 연중 무휴입니다. 항상 웹사이트는 돌아가죠.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내 웹사이트는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줍니다. 부자가 되려면 온라인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일할 때만 수입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면 웹사이트에서 고객들은 책을 구입할 것입니다. 수많은 거래 내역들이 생성되겠죠.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대형 온라인 북스토어를 운영한다면 수많은 트랜잭션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이 주문하고 결제하고 배송하고 메일 보내는 등 여러가지 절차가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주문 내역은 곧 귀중한 정보입니다. 고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안 좋아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피드백 정보죠. 사업가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365일 매일매일 웹사이트는 운영되고 있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면 사업은 그 자리 그대로 정체될 겁니다. 성장하려면 매일 이루어지는 거래 내역들 속에서 소중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야 하죠. 즉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다음 방향성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가라면 누구나 성과를 평가해 보고 싶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번 달 매출액을 분석하고 싶을 겁니다. 어떤 책의 매출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저자의 책이 잘 팔렸는지도 분석하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트랜잭셔널 데이터를 모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 분석하기 적절한 공간으로 데이터를 이동시켜야 하겠죠. 웹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웹사이트 안에서 굳이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인제스천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는 데이터 인제스천이라고 하는 스테이지가 존재합니다. 데이터 인제스천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이프라인에 집어넣는 절차를 말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프로세스들의 컨비네이션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목적은 데이터의 움직임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왜 필요하고 목적이 무엇일까?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엔드 유저에게 깨끗하고 변형된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동된 다른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는 필요에 맞게 적절히 관리됩니다. 결제 시스템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결제 절차를 진행할 테고, 분석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조작하고 변형하면서 평균, 분산 등의 통계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각 시스템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파이프라인은 데이터의 이동을 자동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데이터 무브먼트 앤 프로세싱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잘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처리하는 절차들을 모은 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시스템 1에서 시스템 2로 데이터를 이동시킵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출처는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라인 북스토어를 운영한다면 기본적으로 고객의 구매 내역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내가 유튜버라면 나의 영상 조회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데이터도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다양하게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전부 모아서 분석하면 좀 더 다채롭고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나의 브랜드에 고객들이 얼마나 인게이지하고 있는지 알려줄 겁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나의 브랜드에 빠져들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관심이 없다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오히려 좋은 겁니다.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니까요. 보통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ETL을 헷갈리는데요. ETL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한 종류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속하는 개념으로 ETL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 종류 중 하나라는 소리죠. ETL은 세 가지 메이저 스텝이 존재합니다. Extract, Transform, 그리고 Load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ETL이라고 편하게 부르는 것이죠. Extract은 영어 뜻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오리지널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나의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남의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의 데이터는 공개된 정보거나 허락을 받아야 하겠죠. Transform은 임시 저장소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작업입니다. Load는 Final Storage Destination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한 종류인 ETL입니다. ETL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추출한 데이터와 분석할 데이터의 포맷이 똑같다면 ETL 중에 Transform Process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굳이 변형시킬 필요가 없죠. 왜냐? 똑같은 포맷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L만 진행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만 써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를 스토링하고 세일즈 트렌드 어널리시스를 컨덕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들어오는 오리진과 데이터가 도착하는 데스티네이션이 있고요. 그 중간에 스토리지와 프로세싱 파트가 존재합니다. ETL 파이프라인의 도식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익스트랙하고 트랜스폼하고 로드해서 분석합니다. 만약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포맷이 똑같다면 중간에 템포러리 스토리지였던 트랜스폼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랙하고 곧장 로드할 수 있습니다. ETL이 아니라 EL이죠. 이제 A/B 테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B 테스팅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A/B 테스팅은 스플릿 테스팅이라고도 합니다.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사용자를 클라이언트 또는 엔드 유저라고 부릅니다.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웹사이트로 들어올 때 발생하는 트래픽을 인커밍 네트워크 트래픽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인커밍 네트워크 트래픽을 서버 앞에 있는 로드 밸런서가 받아서 트래픽을 분배시켜 줍니다. 로드 밸런서는 원래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활용해서 A/B 테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서버마다 각각 분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A/B 테스팅을 할까요? A/B 테스팅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A/B 테스팅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작동하는 피처란 컨버트를 잘 일으키는 피처입니다. 워킹 피처란 컨버트 웰 피처를 말하죠. 컨버트 웰이란 무슨 뜻일까? 포텐셜 커스터머를 페인 커스터머로 바꾸는 걸 컨버팅 웰이라고 부릅니다. 잠재 고객을 지불 고객으로 전환한다는 뜻이죠. 사업은 결국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줄 수 있는 고객이 결국에는 필요하게 됩니다. 무료로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잠재 고객을 지불 고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고객은 어떤 걸 좋아할까? 어떤 것에 돈을 지불하고 싶을까? 이러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인사이트를 주는 도구가 바로 A/B 테스팅입니다. 이번엔 로긴 투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로긴 투는 접속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죠. 로그인합니다. 이번엔 CMS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CMS, 컨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CMS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유저가 웹사이트에 컨텐츠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변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죠. CMS는 코드를 몰라도 웹사이트를 빌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편리한 도구죠. 컨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잘 아는 워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기본적인 코드를 몰라도 손쉽게 웹사이트를 꾸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파일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사이트의 피처와 CMS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만약 웹사이트의 피처가 잠재 고객을 지불 고객으로 잘 바꾸지 못하는 것 같다면 피처를 바꿔봐야 하겠죠. Convert Well 피처로 바꿔야 할 겁니다. 그때 컨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처의 색깔을 바꿔볼 수 있겠죠. 이렇듯 피처를 변경하는데 CMS는 편리함을 제공해줍니다. 피처를 변경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처를 바꿔본다는 생각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처만 바꿔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피처를 바꾸면 전체 트래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전부 바꾸어버리는 바람에 비교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실험할 수 없죠. 실험하려면 대조군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페이지는 바뀌되 일부 페이지는 남아서 안 바뀌어야 비교해서 뭐가 더 나은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의 5%만 피처를 바꿔보는 방식으로 A/B 테스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부를 바꾸는 게 아니죠. 이번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란 데이터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파이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오퍼레이션 1, 오퍼레이션 2, 오퍼레이션 3를 거치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프로세싱이 여러 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스텝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A/B 테스팅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A/B 테스팅 모두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에 도움을 주죠.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회사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분석할 때 A/B 테스팅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적시에 데이터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리고 A/B 테스팅은 현존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실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A/B 테스팅이 결합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여러 가지 다른 버전들을 실험해 보면서 효율적으로 비즈니스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트윅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트윅은 Change Something Slightly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엔진X 설정을 조금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트윅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Last Paragraph를 조금 수정해 보라고 말할 때도 트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엔 SSI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SSI는 Server Side Includes의 줄임말입니다. SSI는 HTML 페이지를 서비스할 때 서버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엔 실제로 엔진X 코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SSI on입니다. 로케이션 블록 안에 SSI on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SSI 모드가 켜지는 겁니다. 이렇게 SSI on 해주면 이제 슬래시 로케이션에서는 전부 SSI가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엔 스플릿 클라이언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엔진X에서 A/B 테스팅을 하려면 엔진X HTTP 스플릿 클라이언트 모듈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모듈은 들어오는 트래픽을
일정 비율로 또는 랜덤하게 다른 백엔드로 분산시켜줍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엔진X 설정 파일에 Split Clients Directive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Remote ADDR이란 역시 엔진X의 변수인데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를 담는 변수입니다. Remote ADDR 변수를 통해 엔진X는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베리언트를 보여줄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Remote ADDR은 각 클라이언트를 구별하는 유니크한 식별자로 사용됩니다. 이번에 Remote ADDR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Remote ADDR은 사용자의 IP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달러 표시는 뭘까? 달러 표시는 변수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달러 호스트는 여기서 Open Tutorials ORG를 가리킵니다. Request URI는 Production ER을 가리킵니다. Binary Remote ADDR은 바이너리 형식의 클라이언트 주소를 가리킵니다. Arg 모드는 course를 가리킵니다. A/B 테스팅을 하려면 두 개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B 테스팅을 하려면 다른 버전의 웹사이트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즉 여기 보이는 백엔드 A와 백엔드 B는 각각 존재하는 서버 블록의 서버 네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러 표시는 변수를 의미하죠. 각각의 서버 블록을 백엔드라는 변수로 받아서 프록시 패스에 전달해줍니다. 당연히 인제스천되는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입니다. 원석을 에서 파이프라인에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인제스천은 섭취하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데이터를 섭취해야 하겠죠. 데이터를 섭취한 다음에는 데이터 스토어로 보냅니다. 데이터 레이크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거죠. 왜 보내느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A/B 테스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